박은정 의원님 헤어컷 하셨군요. 네, 오늘 체육 앵커, 곽두산 앵커 지금 머리 자른 게 너무 안타까워서 저도 좀 자르고 왔습니다. 그런 야구도 아니 그런 거 치고 너무 예쁘게 자르신 거 아니에요? 네. 좀 더 자를까요? 아닙니다. 네. 저 지난번에 들고 왔던 파면 축하난 네. 어떻게 정확히 됐습니까? 윤석열의 주소지에 보냈습니다. 오.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와. 설마 그 난을 삶아 먹진 않겠죠. 근데 우리 그 박은정 의원님 오실 네. 때마다 상당히 그때마다 위기 상황이었거든 국면이. 네.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 빼고 다 약속 지키셨어. 뭐죠? 윤석열 파면 된다. 조마조마한 마음에 파면했어. 네, 그랬죠. 체포되냐 안 되냐 체포했어. 했어. 그리고 한덕수의 그 지명 이거 진짜 또 최근에 스트레스였거든. 요거 해낼게. 그거 또 됐어. 이완규 지명한 거. 이완규 지명. 근데 하나가 지금 안 되고 뭐예요? 있어요. 뭐죠? 윤석열이의 재구속. 맞네. 아직 그거는 조금 시간 걸리지만 반드시 또 됩니다. 또 됩니까? 네, 약속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견제와 균형을 바탕으로 한 헌법의 기련,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존중으로 더욱 굳건해질 것입니다. 마지막에 한덕수 최상목이 들어라. 그렇지. 그렇게 왜 이렇게 그저 헌재 결정 안 따르냐 한 방 쓱 맥이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메시지는 윤석열에 대한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석열. 그 국정 그 요소요소의 검찰 출신들만으로 자기 말에 복종하는 사람들만으로 채워졌고 더 깊은 대화는 소통을 안 했다는 거죠. 네. 그리고 그 결정에 대해서 승복도 하지 않습니다. 윤석열은 지금. 그래서 저는 문영배 재판관님께서 그 부분을 마지막까지 그 말씀하셨다고 생각해요. 네. 지기현이가 이제 내란 재판을 다 맡고 있는데 언론사 촬영도 못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1차 때. 그리고 윤석열이 편이 다 제공하고. 맞아요. 그런데 이제 여론이 아주 시끄러우니까 다음 재판 때는 또 촬영을 허락했어요. 그런데 윤석열이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편의는 또 제공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너무 찝찝하고 괴롭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기현 재판부에 대해서는 지금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박세현의 특수본에서 네. 지금 공판하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공판에 나간 검사들 면면을 보니까 그 차장 검사 안 나가고 부장 검사 밑에 이제 그 검사들 평검사들 위주로 이제 나가가지고 공판하고 있고 해서 박세현 지금 특수본에서 지기현 재판부에 대한 어쨌든 법적인 조치, 법적으로 다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뭐 다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그것을 해야 됩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지기현 재판부는 그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이 지기현 재판부가 재판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저 첫 번째 날 윤석열의 직업을 본인이 맞아요. 전직 네. 대통령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윤석열이 82분 동안 그 말도 안 되는 내란은 미리 준비하는 것이라는 망발을 하도록 들어줬어요. 네. 원래 그 공소사실의 인부는 간단히 하는 거예요. 공소사실 인정하는지 인정하지 않는지. 근데 검찰에서 준비한 PPT를 자기가 뭔데 뭐 띄워라 마라 이렇게 네. 얘기해가지고 또 띄우고 박세현 그 특수본에서 띄워주고 이거는 지기현 재판부가 재판을 편파적으로 하고 네.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이열에 안 치고. 조치가 필요해요. 지금. 이열에 안 네. 쳤잖아요. 근데 보통 띄우라고 그래도 PPT 안 띄우지 안 않습니까? 띄워주거든요. 검찰에서 안 띄워줘요? 안 띄워주죠. 검찰이 준비한 PPT 이걸 왜 띄워줘요? 변호인이 띄워달라고 할 때 안 띄워줍니다. 피고인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재판부 피고인으로 갔는데 검찰 거 다시 한번 띄워봐요. 저게 요게 맞습니까요? 이 띄워왔는데 심지어 윤석열이는 그 검사들이 일 못한다고 다 그쳤다는 거 아닙니까? 맞아. 이게 뭡니까 이거 지금? 그리고 그 현장에 가셨던 분이 매불쇼에 나와서 증언을 했는데 검사 12명 가운데 1명 정도 빼고는 다 기가 죽어 있었대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기현이랑 그러면 같은 생각이 지금 검찰들이 이 박자를 맞춰주면 이게 되냐 이겁니다. 근데 이제 네. 공판 검사는 재판부에게 휘둘릴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재판부가 그렇게 편파적으로 하고 있으면 이걸 막 이렇게 맞서가지고 이렇게 싸워야 되는데 이 공소도 유지를 해야 되고 이러니까 아마 대차게 못했던 게 밑에 아주 경력이 얼마 안 되는 검사고 이게 까마득한 또 뭐 검찰 선배라고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거는 공소유지에 그 명운을 걸어야 돼요 검찰이. 네. 제대로 못하면 박세현 특수본 해체시켜서 뭐 다른 맞아요. 걸 하든지 해야 그렇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법원판사 눈치를 보더라도 우리 정의원 박은정님께서도 해보셨겠지만 그 재판이 좀 이상하게 간다 하면 검사들이 계속 제지를 하고 이의 신청을 하거든요. 이거 판사님 이건 맞지 않습니다. 네. 라든가. 어떤 공판 검사는 선언문 이렇게 선언하고 나가버린 검사도 있어요. 공판 검사가. 다 그렇게 하는데 그거라도 해야 이번에는 돼요. 기가 주고 있었다고 하니까 이게 그래서 걱정이 더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검찰에서 지기현 판사가 적정하게 못한다고 생각하면 기피 신청 같은 걸 할 수 있을 텐데 그렇죠. 그 전에 풀어줬을 때 즉시 항고도 안 했는데 어떻게 그걸 기피 신청을 하겠습니까? 논리적으로 이미 맞지 않고 그러니까 도저히 다음 후속 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있는 게 지금 검찰의 입장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판사고 검사고 피고인한테 끌려다니는 게 말이 됩니까? 내란 수기한테. 맞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진짜 안 되죠. 이 상황을 지켜만 보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난 제일 문제라고 봐요. 개인적으로는. 알면서도. 조희대 대법원장. 이게 대법원장 얘기하면 좀 효과가 확실히 있어요. 있겠지. 야, 너 하나 때문에 사법부만 망신이야, 이 자식아. 대법원에서 그렇게 한번 해야지. 조희대가. 네, 조희대. 아닌가요? 맞죠? 맞죠? 네. 판사의 소송 지휘, 재판장의 소송 지휘는 엄중해야 됩니다. 그것이 서리빨 같아야 되는 거거든요. 네. 피고인에게 저렇게 끌려다니고 자기가 전직 대통령이 직업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네. 그리고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공정 한 것도 중요하지만 공정해 보이는 것도 그렇죠.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게 전 국민들이 보는 재판인데 자기가 중심을 잡고 공정하게 하는 게 맞죠. 네. 그리고 이거 재판기를 더 잡아야 돼요. 이렇게 띄엄띄엄 해가지고는 안 돼요. 이거 언제 다 합니까? 일주일에 2번, 3번 이렇게 잡아야 돼요. 원래 그렇게 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뭐 지지 끌고 안 하고 있는 거죠. 지기현 재판부가. 네. 네. 그리고 윤석열의 이기적인 기행은 또 끝이 없는데 윤석열의 변호인단이었던 그 베이철, 김계리 등이 네. 이 기자들을 이제 단톡방에 초대해가지고 윤석열 신당 창당 기자회견을 한다고 예고를 했거든요. 어제 예, 근데 거기 이제 무려 500여 명의 기자들이 이제 초대를 받았는데 단톡방에 근데 진짜 열받는 게 거기 들어가는 비밀번호가 1203. 내란날이네. 내란. 그러니까 얘네들은 여기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해. 비밀번호가 1203. 이 진짜 나쁜 사람들이야. 네. 근데 여기 지금 문제가 되고 뭐 그랬는지 갑자기 이것도 보류했어요. 기자회견을. 네, 뭐 취소하고 뭐 그런 것 같은데 혹시 뭐 내막을 좀 아는 게 있습니까 이거? 이 윤 어게인 신당은 사실은 계엄당이죠. 그 코드도 1203으로 맞습니다. 하고 그 면면들이 그 윤석열 계엄을 옹호하는 그리고 거기 어제 나왔던 내용들도 다시 군대를 투입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 오갔다고 합니다. 그 계엄당을 하나 만든 건데 윤석열이 지금 그 파면 선고된 날 이것을 허락했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윤어게인 신당 차리지 말고 윤식당이나 차리지. 왜 이 계엄당을 만들고 그리고 국민의힘 경산 시작하는 날 그 이거를 또 띄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이 나와 있는 한 끝없이 이런 시도를 할 겁니다. 이게 처음이 아닐 거고요. 네. 계속해서 앞으로 벌어지는 일들이 비슷하게 나갈 것이다. 저는 이렇게 걱정하는 게 생각합니다. 그 윤석열이 탄핵 심판 받고 있을 때도 지지율이 한 30% 이상, 30% 정도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어떤 콘크리트 지지라고 하는 그러니까 저렇게 내란 행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지하는 그 세력 자체가 사실은 조금 문제가 되고 그것이 기반이 돼서 저렇게 당을 만들겠다고 하는 건데 그 당을 기반으로 다만 다음에 다시 뭐 또 등장하려고 하는 욕심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당장 총선이나 이런 데서 몇 석을 가지면 사실 들어와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인 것 같은데 그러면 국정이 얼마나 혼란되겠습니까? 그렇죠. 네. 걱정이 그리고 됩니다. 독일의 네오나치당처럼 이게 계엄을 옹호하고 이런 걸로 흐를 수 있어요. 맞습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예. 이게 제도권 내에 정당 국회에 들어오거나 이렇게 되면 너무너무 위험한 상황입니다. 네. 사실은. 자 그리고 그 내란 특검법 네. 그 최상목이가 이제 거부권 행사해가지고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했거든요. 네. 근데 너무 아까워. 몇 표 차이예요? 197표로 부결됐어. 세 표. 3표 차로. 아하. 진짜 아까워. 내란 특검법. 근데 내란 특검이 지금 진짜 절실한 게 뭐냐면 일단은 그 외환 유치에 대한 수사가 안 되고 있잖아. 그렇죠. 그리고 대통령실 직원에 대한 수사가 안 되고 있잖아. 맞아요. 그리고 심우정을 비롯한 검찰에 대한 수사가 안 되고 있단 말이야. 어떻게 보면 윤석열이랑 제일 가까운 세력들인데. 그렇죠. 그래서 특검이 절실한데 이게 또 있는데요. 근데 사실은 어제 내란 특검법이 그 추천도 그렇고 사실은 굉장히 약한 특검입니다.
그래서 뭐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언젠가는 이 모든 것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더 강력한 이 특검으로 뭐, 그래요, 뭐 그래요. 정부가 바뀌거나 아니면 그 전에라도 네. 당연히 추진을 할 거고요. 그래서 네. 조금만 기다리시면 뭐 네. 정말 강력한 특검이 나타나가지고 전체를 다 맞아. 저는 밝힐 맞아, 거라고 맞아. 생각해요. 오히려 전화 위복이 될 수. 전화 위복 될 수 그렇습니다. 있을 것 같아요. 어제 괜히 그 뭐 세표로 너무 안타깝고 저도 아. 통과되기를 바랬는데 맞아. 그 어차피 안 됐으니까 다음엔 더 강력하게 저희가 맞아. 법을 만들어 가지고 통과시켜야 되겠다. 그런 다음 생각입니다. 정부가 만약에 정권 교체가 된다면 이제 거부권 행사는 없으니까 그렇죠. 이거는 뭐 무조건 통과되는 무조건 거니까. 통과되죠. 그리고 이제 네. 대선 저쪽에서 예비 경선을 하고 하면은 또 이탈표들이 또 많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아. 그 상황 봐서 다시 네. 재발이 하고 저는 이럴 수 그 있을 것 같습니다. 친한계가 어쨌든 좀 넘어올 거라고 생각을 어제 기대를 좀 했었거든요. 네. 이 생각보다는 한 뭐 5명 정도밖에 안 됐다. 네. 무효표가 좀 많았죠. 무효표가 좀 내표됐는데 많았어요. 그게 예. 이제 뭐 저는 친한계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찬성하고 싶지만 차마 찬성 못하는 무효표가 4표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그러면 하마터면 통과될 통과될 그렇습니다. 뻔했다 예. 이 얘기네. 흔들리고 있는 거죠. 예. 한동훈도 근데 윤석열 한 몸이잖아요. 한 몸이야. 네. 그거 헷갈리지 말라고 잊으면 했잖아. 안 돼. 한 몸이야. 한 몸 똑같은 정확하세요. 네, 한 몸입니다. 검사님들 나와 주셨으니까 요거 좀 고발 아무리 시간 없어 요거 고발 한번 하고 가야 돼. 네. 그 기자들 폭행한 기자를 폭행한 권성동이. 권성동이. 야, 근데 권성동이가 사과하고 고개 숙일 줄 알았는데 되레 뉴스타파를 고소하겠답니다. 이자는 진짜 폭행, 명예훼손, 무고로 엄벌에 처해야 됩니다. 그 정말 뻔뻔한 권성동의 모습 다시 한번 보고 옵니다. 전치 2주 나왔대요. 그래서 고소장 제출했다고 하는데 혹시 사과하실 의향이 좀 있으십니까, 대표님? 나도 고소장 낼 거야. 네? 나도 고소장 낼 거라. 혹시 어떻게 그 찌라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찌라시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를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MBC로만 합시다. MBC가 아, 뻔뻔해. 진짜 나도 고소장 낼 거예요. 뻔뻔해. 뭘로 고소를 할 아. 수가 있어? 근데 그럼 권성동이? 난 모르겠어 뭔지. 이거 어떻게 이 사람 왜 이러는 겁니까? 여성단체뿐만이 아니라 이건 언론에 대한 탄압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 저 권성동 원내대표가 저는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언론에 대해서 저렇게 함부로 그 기자를 폭행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된 거잖아요. 네. 이건 있을 수 없는 있을 수 일이에요. 없는 일이야. 그 민주주의 국가에서 보통 기자들이 얘기하면 그냥 이렇게 자기가 듣기 싫은 거나 얘기할 거 없으면 그냥 지나가잖아요. 맞습니다. 약간 뭐 좀 무시하듯이 네, 그냥 그럴 수는 지나가는데 있죠. 그럴 수는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렇죠. 그거를 자기가 물리력 행사는 거의 처음 보는 것 처음 같아요. 봤습니다, 이게. 저는. 그리고 정치인이. 계속 언론 갈라치기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찌라시라고 하고 MBC는 그만합시다 이런 식의 얘기하잖아요. 네. 그게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 후보 당시에도 맞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었어요. 아. 공작을 하더라도 뭐 메인 뭐 언론사에서 하지 뭐 맞아. 이러면서 그런 언론관 편협한 언론관을 가지고 있으면서 근데 윤석열 본인은 맨 유튜브 뭐 유튜브하고 그랬잖아요. 맞네. 그러니까 저런 내로남불 그러네. 그 권성동 원내대표도 저는 똑같이 네.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